네, 안녕하십니까. 이스페타시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엔비디아가 3.9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RSI가 자, 50을 넘어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RSI라는 이 자체가 뭐 대단한 지표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RSI라는 것은 결국 일정 기간 동안 자 11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자, 상승폭, 하락폭, 그리고 상승폭을 계산해서 상승폭으로 나눈 그냥 백분율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 상승폭과 하락폭, 상승폭을 더해서 상승폭이 100분율로 따졌을 때 50% 넘어가면 얘는 그냥 50을 찍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승폭이 거의 70%, 예를 들어서 11일 동안에 한 7일 정도 올라가면 그냥 RSI는 과열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 7일 정도 떨어지면 7, 8일 떨어지면 침체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뭐 여기 안에는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는 나름의 양호한 캔들로 마감을 잘 해주었고, 결국에는 자, 중심선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갑작스럽게 중심선과 가까워지니 자, 볼린저 밴드는 상하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에 TTMI 보겠습니다. 네, TTMI도 마찬가지죠. 얘도 하락폭이 이렇게 컸으니 당연히 RSI는 상승폭 대비 하락폭이 이렇게 컸으니 100분율로 따져봤을 때 50 이하로 내려갔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결국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 이틀 동안 상승을 했고, 과거 자, 이런 캔들들이 과거의 RSI를 반영하지만 없어지면서 새로운 캔들들이, 상승하는 캔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RSI는 자, 상승을 해서 50을 넘어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락폭과 상승폭을 더해서 상승폭이 반 이상 50% 이상 넘어가면 50을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틀 동안 상승의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자, TTMI는 엔비디아보다 낫죠. 차트상 엔비디아는 중심선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됐었는데 TTMI는 잘 버티고 있었죠. 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자, 21일평이 살아있던 것이죠. 당연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TTMI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21일평이. 자, 이스페타시스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때부터 하락의 폭이 계속 심했죠. 네. 그러면서 자, 과거의 상승의 폭보다 하락의 폭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때부터 50 이하로 계속 내려갔던 것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50 이상을 찍으려면 주가가 조금만 상승해주면, 여기서 조금만 상승해주면 50에 근접하는 RSI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RSI 지우고요.
자, 11위평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21위평과 데드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24시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TTMI 이런 빅테크 관련 종목이 상승하면 얘도 같이 상승을 하고 그래왔던 과거의 상황이 있었으니 일단 월요일 날은 최소한 보합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1위평 보시면요. 11위평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얘가 그냥 이대로 큰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11위평은 최소한 하락하던 것을 멈출 것이고 보합으로 진행되더라도 11위평 자체가 하락하던 것을 멈출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자, 21위평은 21위평은 좋네요. 이때 갑자기 이런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21위평은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자, 21위평이 상승하고 캔들이 만약에 지금의 가격보다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자, 볼린저 밴드 상하폭은 약간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AI 거품론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시경제의 어떤 그런 사이클로 인해서 만약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뭐 큰 폭의 하락이 있으면 이스페타시스도 잘 못 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시총이 거의 30% 육박하는 그 두 주식이 타격을 받으면 개별주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장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주만 짧게 예상을 하면 일단 TTMI, 엔비디아 이런 뭐 단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은 이스페타시스도 같이 따라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켜보고 신규 매수는 일단은 지켜보셔야 되겠죠. 신규 매수는 지켜보셔야 되고 그동안 뭐 이익을 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그 물려있는 분들도 일단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오전부터 매도할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잘하면 미국 시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유동성을 푼다. 그 말인즉 돈이 풀린다.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면 위험자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뭐 내년 얘기지만 아무튼 내년에는 미장도 지켜보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환율인데 이 환율의 상승의 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돈을 찍어냈죠. 쉽게 말해서 십몇 조의 그 민생 지원금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뭐 추경이라든지 등등 해서 자 채무에 대한 부담만 늘리고 부채에 대한 부담만 늘리고 국가 재정을요. 그래서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러시아가 돈을 막 찍어내다가 국가가 거의 부동산 상태까지 온 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유동성을 계속 뭐 미국 같은 뭐 기축통화국이라든지 뭐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도 아닌데 돈을 계속 찍어내서 결국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한 것이다. 달러 가치도 하락을 했는데 원화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했다. 그것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멍청한 이라고 표현해도 제가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멍청한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페테시스 다음 주 월, 화, 수까지는 버틸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좀 문제죠, 사실은. 지금의 캔들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캔들도 중요합니다. 11일평이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목요일이나 그때부터는 자칫 이런 상태의 모습의 캔들을 만나기 때문에 네. 11일평이 버티다가 다시 꺾일 수도 있습니다. 네. 대신에 당장 월요일, 화요일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